나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며 우리의 정신문화를 단학과 뇌호흡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교포 2세들을 만나 강의할 기회가 종종 있다. 우리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했다. 저희가 배우기로는 한국에는 고유한 전통 문화가 없으며 있다면 그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아류다라고 배웠는데 어떤 점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그렇게 배웠느냐고 몇 번이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중학교 2학년생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역사 교과서 왜곡을 말할 때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은 자주 도마 위에 올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어쩌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나라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둔갑하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예전에 읽었던 한국인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다시 읽어봤다. 이 책은 국학원 설립자이며 BTS 방탄소년단이 다녔다는 글로벌 사이버대 일지 이성은 총장님이 2001년 10월 27일에 한문화 멀티미디어에서 펴냈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대한민국을 더 깊이 알아야겠고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부할 때 정치, 경제, 역사 과목은 왜 이렇게 버거웠었는지 모르겠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생각만 해도 앞이 답답했던 역사 공부는 거의 그래서 제로였던 것 같다. 책을 읽는 내내 잊고 있었던, 아니 몰랐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나의 민족혼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내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잘 모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귀함을 접하게 되는 내용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희미하게 가슴 깊이 숨겨져 있는 진정한 애국심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책 내용을 일부 공유해 본다. 한국인에게 고함, 일지 이승헌, 한문화. 왜 국학을 말하는가? 국학은 민족정신, 광복운동이다. 새천년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구려사를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이부어 자기네 나라의 변방사로 편입하려는 만행을 저질렀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망언을 잊을만 하면 입에 담곤 한다. 최근 일본은 독도 문제로도 모자라 울릉도에 대한 행정적인 조사도 해야겠다며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로 편입돼 있는 역사서들의 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국제사회에서의 다른 나라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너무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로밖에 볼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 무례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때에 있다. 100년 전 살얼음판을 걷던 그 칼날 위에 다시 서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구심점을 잃은 민족은 살아남지 못한다. 100년 전 우리는 어떠했는가? 구한말 조선에는 구심점이 없었다. 국가의 중심 철학은 사라졌고 한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신은 매래 종교와 사상으로 혼탁해졌다. 홍익인간 정신인 인내천 사상을 내세운 동학이 일어났지만 조선 왕조는 도리어 일본을 끌어들여 백성들을 제압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인 것이다.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것은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일본은 너무도 손쉽고 당당하게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그 사건은 이후 35년간 우리 민족이 그들의 식민 통치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전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는 통일을 위해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결국 삼국은 통일되었으나 한반도 북부는 당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이것이 중국에게 예속되는 역사의 시작이었다. 사대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한민족의 중심 철학과 문화는 약해져 갔다. 그 사대의 문화는 고려로 이어졌고 이후 자주 독립을 외쳤던 묘청의 난이 일어났으나 사대주의 세력에 좌절되었다. 요동 정벌을 포기한 채 위화도 회군을 거쳐 새로운 왕조로 탄생한 조선은 중국의 예속하에 나라를 이어갔으나 이미 우리의 정신과 철학은 거의 남아있지를 않았다. 삼국시대 이후 우리의 중심 철학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그 역사의 교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병자호란 당시 청에 패한 인조는 평민의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3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린다는 309고의 치욕을 왕의 신분으로 적장 앞에서 당해야 했다. 당시 인조의 이마는 핏두성이가 될 정도로 몇십 번 머리를 땅에 부딪혔다고 한다. 임금은 나라를 지키지 못해 그렇다 하더라도 백성의 고통은 더 극심했다. 청나라 병사들이 양민의 안악내에게서 아직 강보에 쌓인 아기를 빼앗아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긴 후 공처럼 차고 놀았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끔찍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조선 말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동학이 일어났다. 그러나 동학군을 진압할 목적으로 조선 왕조가 불러들인 일본군에 의해 한 해 동안 30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후 우리는 35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그 후 해방을 맞긴 했으나 우리 스스로 이룬 독립은 분명코 아니었다. 미국이 일본 열도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덕인 셈이다. 그 후로도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구심점이 없었던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족 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3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정신문화가 우리에게 있다. 그 역사의 흔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을 발 아래에 두었던 중국과 정부가 앞장서서 자국에게 군대를 요청했던 일을 빌미로 이 땅에 들어와 35년간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황제국으로 식민 통치국으로 군림했던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역사적 자부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 1위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들은 우리의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며 과거에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적이 있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는 것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내세우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는 이렇게 지난 역사의 흔적이 그들의 뼛속 깊이 서려 있는 탓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태인들은 자기 민족이 나치에게 탄압받은 역사를 아이들에게 다큐멘터리로 생생하게 가르친다. 부모님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의 귀를 잡고 그 치욕스러운 민족의 순환사를 끝까지 보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힘없는 민족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지를
그렇게 처절하게 겪어도 유태인과 우리는 이렇게도 다른가. 지난 역사의 시련과 고통,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 독도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에게 중심 철학과 정신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서술하기를 한국에는 전통 문화가 없고 있다면 그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아류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에게 정말로 전통 문화가 없는가? 우리 한민족이 진실로 중국과 일본의 아류인가? 정신 문화가 없는 민족은 역사적인 혼란기와 격변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의 정신 문화를 찾아야 하고 찾아서 없으면 새로이 만들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정신 문화가 이미 있다.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며 자의 또는 타의로 묻혀버린 것을 아직 되살려내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우리의 중심 철학을 세우지 못하고 비틀대다가는 그 힘이 날로 강대해져가는 중국과 동북아의 군사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대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100년 전의 상황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그 뼈아픈 고난과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되살려내어 민족의 중심 철학으로 세워야 한다. 그 철학을 가슴에 품고 세계 무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이 민족 정신 광복 운동을 나는 국학 운동이라고 부르겠다. 국학의 뿌리는 어디인가? 국학이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고루하다, 보수적이다, 국수주의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런 단어들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우리 민족 교육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우리 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우리 것을 주장하기가 부끄럽고 편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 고유의 것을 제대로 익히고 널리 펴자는 학문이 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국학은 한국학이 아니다. 국학은 말 그대로 각 나라의 고유한 민족 문화에 대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나 유교처럼 외국에서 들어와 한국화한 외래 문화를 제외한 외래 문화로 혼탁해지기 전에 본래적이고 순수한 우리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반면 한국학이란 국학의 범주에 더해 한국화한 외래 문화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국가가 장려하고 민중이 성원한 덕에 수많은 유물과 유적을 남기며 찬란히 꽃피고 조선시대의 유교가 가정과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불교나 유교가 우리 국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학의 뿌리는 우리 민족의 선도 문화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학의 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 뿌리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 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과 철학이 완성과 상생의 문화로 찬란히 꽃핀 한민족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이다. 그 시대에는 선도가 개인의 완성을 위한 수련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를 유지해주는 사회적인 규범으로 기능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라의 석학이었으며 천부경을 발견하고 해독하여 우리에게 전한 고운 최치원 선생 또한 일찍이 밝힌 바가 있다. 아래의 난낭비 서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일러 풍류도라 한다. 이 가르침의 연호는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유불선 삼교를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이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들어와서는 부모에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니 이는 노사구 공자의 가르침과 같다. 하염없는 일에 머무르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주사 노자의 가르침과 같다.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주권타자 석가의 가르침과 같다. 선생은 이 비문에서 유불선 삼교는 인류 시원의 이 가르침 풍류도에서부터 갈라져 나가 제2의 고등종교 유불선으로 발전한 것이며 유불선의 사상을 포괄하고 그 모체가 된 철학이 우리 한민족에게 예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적어서 전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사는 성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역사서로 이해하기도 하고 18대의 환웅 천왕을 배출한 신시 배달국의 역사서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결국 한 가지인 것이 우리 한민족의 상대 문화가 바로
선도 문화였기 때문이다. 최치원 선생이 말한 풍류도가 바로 신선도이다. 한민족 선도 문화의 핵심은 홍익인간 정신이다. 단군시대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건국이념인 동시에 정치, 종교, 문화, 생활의 철학이었는데 그 시대의 철학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 파생된다.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평화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는 성통공안의 정신이 선도 문화의 핵심이다. 이것을 천화사상이라고 한다. 이 천화사상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은 신선도가 아니다. 사람의 목숨이 다한 것을 표현하는 우리말은 5가지가 있다. 첫째로 세상에 태어나 그건커녕 주위 사람들에게 해악만 끼쳤을 때 우리는 되졌다 라고 표현한다. 이 말도 원래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되어지다에서 나온 말이므로 속된 표현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큰 해악도 득도 없이 목숨을 다한 사람은 죽었다. 주위 사람들이 크게 애통해야 할 만큼 덕을 베풀고 살았다면 돌아가셨다. 임금이 죽었을 때는 붕어하셨다라고 표현했다. 마지막 한 가지 표현이 바로 천화하셨다이다. 영적으로 완성되어 홍익인간의 삶을 살다가 생을 다하는 사람만이 천화하셨다고 표현되었다. 우리의 선도는 수도해서 어느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중요시하여 이 세상에 얼마만큼 유익한 일을 했는가를 중요시했다. 저울로 깨달음의 무게를 달 수 있겠는가? 그것이 혼자만의 착각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오직 그 깨달음을 세상에 전해서 얼마나 인간을 세상을 이롭게 했는가만이 깨달음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방중술이나 불로장생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신선술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선도 문화이다. 원류보다 훌륭한 아류가 있던가? 중국의 선도가 원류이고 우리의 선도가 아류라면 원류에 넘는 위대한 철학을 지닌 아류,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신선도를 전하는 경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부경이다. 우리 한민족의 신선도는 마고시대부터 한인 7대, 한웅 18대, 단군 47대를 전해오다가 47대 고열과 단군을 끝으로 맥이 끊어졌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정에 담겨 전해져 왔던 것이다. 한 권의 책은 사람을 변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 그 결과는 저마다의 가슴이 받아들이는 느낌대로 살기 마련이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겐 성공이 눈앞에 보일 것이다. 성장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에게 있어 한국인에게 고함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내가 나아갈 길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책이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온 좁은 시야에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준 한국인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